지금 칼자루는 트럼프가 쥐고 있는 거예요. 휴전하는 동시에 내가 서 있는 땅이 내 땅이 되니까 지금 고지전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치 기준이 없어요. 오로지 이게 가치입니다. 자, 이번엔 우크라이나 이야기로 좀 넘어갈 텐데요. 우크라이나 지금 전황이 어떻습니까? 나오는 뉴스 보니까 또 북한군 뭐 파병이 또 추가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곤 하던데. 지금 전황 흐름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 자료를 좀 띄워줘 보시면 네. 저 화면에 이제 우리가 보는 위치에서 2월 25일이라고 써 있는 페브루아리 25일 저게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침공했거든요. 아. 뻘겋게 되어 있는 부분이 점령한 부분입니다. 네. 굉장히 많이 점령했죠, 하루 만에. 그러네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빨간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드러났죠. 더 증가했네요. 더 증가했죠. 저게 아마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이 넘어요. 5분의 1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 달이지 않습니까?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이제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없는 걸로 판단을 했죠. 그랬죠. 그런데 요게 이제 2024년 8월이거든요. 왼쪽에 보니까 많이 줄었네. 빨간 데가 다 사라졌죠. 네. 요게 이제 러시아가 전면 공격을 했는데 그 실패했어요. 그래서 전선을 밑으로 축소한 겁니다. 네. 저 전선이 사실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저 전황입니다. 저 전황. 그런데 지금 저기 자세히 오른쪽 보면 이렇게 하늘색 표시가 되어 있죠. 예, 그림에. 이 옆에 있는 저기 붉게 표시된 부분은 대략 대한민국 남한 면적 정도 되거든요. 저걸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어요. 저건 네. 100% 우크라이나 영토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하늘색 칠해져 있는 부분은 저건 러시아 영토예요. 아, 그래요? 저건 지난해 8월에 갑자기 저기 쿠르스크라는 지역인데 자꾸 나오죠. 네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저렇게 많은 땅 남한 면적을 뺏겼는데 갑자기 러시아를 침공을 해요. 거꾸로. 그게 저 파란색 면적입니다. 저게 거의 서울시 2배 면적쯤 되는 면적이거든요. 파죽지세로 지금 거의 한 3주 만에 저 정도를 장악했거든요. 그럼 저길 왜 공격했느냐? 남쪽 지키기도 어려운데. 그렇죠. 젤렌스키는 휴전이 강제 종전이 될 걸 예상을 하고 있던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올 거라는 걸. 그런데 러시아 영토를 장악하고 있으면 저 쿠르스크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적에서 패배하면서 몰락으로 가요. 소련한테. 저희가 세계 최대의 전차전이 수천 대의 전차가 엉켜서 싸웠던 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쿠르스크는 자존심이에요. 근데 저기를 장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푸틴은 1945년 5월 9일이 전쟁 끝난 날이거든요. 네. 전승절이에요. 1945년 5월 9일 이후로 러시아 영토를 본토를 뺏긴 최초의 대통령인 거예요. 이거 아주 불명예스럽겠군요. 불명예스럽죠. 그러니까 저걸 갖고 있으면 휴전을 막을 수가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저걸 갖고 있으면 남쪽을 아무리 많이 뺏겼어도 푸틴은 반드시 저걸 받으려고 할 거니까 큰 땅이랑 바꿀 수 있는 거죠. 교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푸틴은 큰일 났죠. 요걸 좀 보시면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은 자 이제 이 그림 보시면 이제 왼쪽 우리가 볼 때 왼쪽 그림 보시면은 하늘색으로 돼 있는 부분 이렇게 빨간색 밑에 부분은 러시아가 점령했고 그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회복한 지역이에요. 그래요? 많이 회복했죠. 많이 회복했네요. 예. 근데 저기서 교착이 돼 있는데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요거는 뭐냐면은 아까는 전체가 하늘색으로 비금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3분의 1, 5분의 1로 줄었죠. 그러네요. 이제 러시아가 빼앗아 간 거예요. 도로. 예. 저게 2월 23일 가장 최근의 자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남쪽의 남한 면적 정도는 그대로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고 쿠르스크는 대략 한 500에서 한 600제곱킬로미터 서울 시내보다 조금 작은 면적을 아직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장악하고 여기서 지금 전선이 교착돼 있고 저 쿠르스크 저게 인민군이 간 거예요. 왜냐 러시아로서는 저건 반드시 살아내야 되거든요.
푸틴으로서는. 야, 이거 우리 6.25 때 그 고지전 예,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거 예. 진짜 누가 더 이 땅을 한 뼘 서로 주고받고 여기 총력할 수밖에 없겠네요.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은 뭐 오늘은 뭐 우크라이나가 이길 것 같고 내일은 러시아가 이길 것 같고 그렇죠? 아니에요. 지금 전쟁이 1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저 교착된 상태에서 거의 변화가 없어요. 아, 그래요? 고지전이에요. 그냥 말 하나 뺏겼다가 다시 뺏기고 요만큼 뭐 5km 진전했다가 3km 뺏기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인명이 전쟁 초기보다 저 교착된 상태에서 지금 인명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긴 뭐 북한군도 뭐 벌써 추가 파병 뭐 할 얘기할 정도로 많이 사망했다고 하니 전사자가 나왔다고 하니까. 지금 11,000에서 2,000명이 지난해 10월 상순 갔고 12월 상순부터 전투에 투입이 됐는데 지금 현재 4분의 1에서 최대 3분의 1. 그러니까 3,000에서 4,000명 정도 전사 사상자고 1,000명 내외 전사자 발생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일개 사단이 갔는데 12,000 중에서 3, 4천 명이 두세 달 만에 손실됐다고 그러면 전멸한 거예요. 네. 그럼 부대가 사단 작전을 못 해요. 보충병이 반드시 가야 됩니다. 아, 참 안타깝네요. 근데 어쨌건 지금 저런 전황 사이에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코너로 몰리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미국서부터 지원 끊겠다, 전쟁 더 이상 뭐 관여 않겠다 이런 식으로 그 종전 협상을 강요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제 점점 그러니까 이제 힘들죠. 나라들도 계속 지원해 주기가.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불행이 뭐냐면 우크라이나 인구가 4천만이 좀 넘고요. 러시아가 한 1억 4천 되거든요. 일단 규모에서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의 요 우크라이나 저 노란 게 지도거든요. 네. 정확하게 유럽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일종의 다리처럼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만일에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면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다 위험해지고요. 뚫리면 바로 독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이뻐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부정부패도 심했고 네. 민주주의 지수도 낮고. 근데 러시아는 항상 북극곰, 위험한 북극곰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어버리면 유럽 전체가 뚫리니까 이제 목숨 걸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쁘지도 않은 우크라이나를.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유럽이 전쟁 원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나토에 가입하면 어떻게 되죠? 러시아가 뚫려버리잖아요. 그렇죠. 반대 입장이 되는 그렇죠. 거죠. 반대 이제.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행한 얘기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도 점령할 수 없고 유럽도 나토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고 하니까 나토 가입이 헌법에 들어있어요. 우크라이나 헌법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침공을 했고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유럽이 개입했고 미국이 개입했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능력에 좀 과도하게 말씀드리면 3분의 2 이상이 미국과 유럽이에요. 아. 그러니까 3분의 1을 우크라이나가 담당하고 있고 전력 네. 규모에서 병력은 뭐 한 명도 안 보냈지만 무기 시스템. 예, 3분의 1이 미국, 3분의 1이 나토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요건 형식적인 거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정찰, 감시 능력, 전자전 정보 이걸 안 주면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못 해요. 네. 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정부와 나토는 이 푸틴의 침략 행위에 대해서 응징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누가 이기든 상관없어. 첫 번째. 누가 유리해도 상관없어. 미국 돈 안 쓸 거야. 그러려면 가장 빨리 끝내야 돼. 그 다음에 끝내고 나서 내가 그동안 들인 돈 우크라이나한테 받을 거야. 이 네 가지거든요. 그럼 가장 빨리 끝내는 방법은 뭐죠? 지금 원래 영토는 저 노란 거였지만 지금 빨갛게 오른쪽에 칠해진 부분이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 남한 면적을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거든요. 푸틴은 저거 장악하고 휴전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저걸 장악하고 하면은 지금 저기 루안스크라고 써 있는 부분과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남부 회랑이 완성됐고 저 지역이 원래 러시아는 자기들 땅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기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 러시아계가. 그럼 여기서 전쟁이 끝나면 푸틴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거죠. 푸틴은 조건을 들어주는 거죠. 너 영토 인정해줄게. 그러면 푸틴은 만세 그러겠죠.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는 싫은데 무슨 소리야? 내 영토인데 내가 뺏겼는데 난 못 받아들여. 우크라이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카드는 없어요. 협박 카드가 있어요. 너 무기 지원 안 할 거야. 그러면 당장 못하죠. 그럼 끝나잖아요. 지금 그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나토는 뭐가 고민이냐? 트럼프는 이거거든요. 이거 우리 전쟁 아니야. 우리 떨어져 있잖아. 거기 멀리 떨어져 있어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말해요. 유럽한테는요. 그 니네 전쟁이니까 니네가 해결해. 그러면 트럼프의 인식 속에서는 푸틴이 좋든 말든 상관없죠. 근데 나토 입장에서는 푸틴이 불법 행위로 유럽의 땅을 뺏어갔는데 이걸 인정해주면 이게 나쁜 학습 효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일이 또 할 생길 수 거야. 있으니.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이번에 이제 우파 정부 들어섰죠. 여기서는 어떻게든 푸틴에게 상처 주는 휴전이나 정전을 원하는 거죠. 나토도 알아요. 우크라이나 영토 잃어버린 걸 회복 못 한다는 거.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푸틴이 만세하는 형태, 푸틴이 이긴, 푸틴이 빙그레하는 그런 휴전하는, 종전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칼자루는 트럼프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크루츠크 지금 땅이라도 확보를 해서 그래서 푸틴에게 정치적 상처를 불명예를 줘야 된다. 이런 그러거나 아니면 최대한 영토를 더 회복 수복시켜 주거나. 그거 주는 대신 더 그렇죠. 내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아닌데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러면 휴전하면 전투가 소강 상태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왜냐 휴전하는 동시에 내가 서 있는 땅이 내 땅이 되니까 지금 고지전 말씀하신 대로 한 치라도 더 뺏으려고 거기다가 특히 쿠르스크 푸틴 입장에서는 이거는 휴전하기 전에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인민군을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인해 전술로.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정말 전에 핵무기를 괜히 포기했다. 막 이제 그런 후회. 우리 안보를 책임져 준다 그래서 핵무기를 다 포기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이제 후회를 엄청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전에 핵 보유국이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능력 혹은 뭐 이런 의도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들이 막 떠돌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있죠. 우크라이나는 원자력 강국이에요. 체르노빌 사건도 우크라이나에서 났잖아요. 원자력 발전소가 많고요. 원자력 인프라가 많아요. 과거 핵 관련했던 그런 관련 인프라, 인력 인프라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때 핵을 괜히 포기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때도 강대국들이 강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넌 루가법이라고 그래서 미국 상원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서 우크라이나가 어마어마한 떡고물을 줬어요. 그때 우크라이나만 포기한 거 아니에요.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세 나라가 다 포기했어요. 대가를 받고. 물론 그때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는 없었고요. 그 당시. 왜냐하면 핵은 빈자의 무기가 아니에요. 네. 유지 관리에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국, 미국, 러시아라고 하는 강대국들이 강요를 했고 유지 관리할 수도 없었고 이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고 돈 싸들고 가서 준다는 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뭐냐? 그때 부다페스트 각서라는 게 있거든요. 너 국경선 존중해 줄게. 근데 그게 양해 각서였어요. 강제력이 없는. 강제력이 없는. 예. 그게 잘못이죠. 소위 MOU 같은 거. MOU였어요. MOU는 뭐 지키건 말건 뭐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강제 협정이고 그때 우크라이나를 지킬 수 있는 확고한 이 뭐라 그럴까 안전장치를 마련해 됐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정치가 혼란이었어요. 그때 혼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뭐 우크라이나가 핵을 뭐 포기 안 했으면 됐지 아니었어요. 그때는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쉬운 건 그때 확실하게 안전 보장을 못 받았다는 게 아쉬운 거예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뭐 광물 우크라이나의 광물 뭐 50%인가 얼마를 미국에다가 개발권을 주는데 그 대안으로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담보받고 싶은 건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인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이렇다 저렇다 기준이 없이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또 이번에도 이렇게 돼서 또 나중에 또 무슨 불씨가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약소국의 한계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냉혹함을 보여지는 게 전쟁이 안 끝났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 약소국 등을 쳐갖고 전쟁 끝나기도 전에 지금 대가를 받는 거 아니에요. 사인도 안 했는데, 도장 찍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치 기준이 없어요. 오로지 이게 가치입니다. 돈 어떻게 이익이 되냐 지금 네, 당장. 머니통. 이게 가치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이권을 받아가잖아요. 아마 향후에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거기서 이권을 또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돼버리니까 안보도 돈이에요. 안보도 그렇죠. 돈이에요. 가치도 돈인 거고. 지금 뭐 오죽하면 나토 회원국 동맹인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넘보고 캐나다 우리로 치면 한미 관계보다 더한 게 캐나다하고 미국 관계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웃 네. 국가고. 근데 우리 주로 들어오라 그러고. 모욕적인 말이죠. 그렇죠. 우리로 치면은 우리 제주도를 트럼프 대통령이 독도를 넘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로 가면 국제 질서가 무너져요. 그러게요. 이게 처음이라 미국에 힘이 있으니까 긴장하고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데 이게 좀 도가 갈수록 지나치다 그로 인해서 피해받는 그러니까 뭔가 타격을 받는 나라들이 이렇게 늘어날수록 이제 뭔가 막 폭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긴 해요. 이 기축통화 달러를 미국이 쓰는 이유가 국제사회가 미국을 신뢰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신뢰할 수 없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단기적으로는 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등쳐갖고 히터를 가져가면 저기 중국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욕했던 중국의 약탈적인 일대랑 뭐가 다릅니까? 그럼 중국이 그동안 해왔던 것과 똑같은 약탈 성격을 미국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역사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혁명을 하려도 역사혁명을 해도 꼭 명분을 찾습니다. 그렇죠. 이상한 뭐 왕자라도 하나 데리고 오든지 그 다음에 전쟁을 일으켜도 조작된 사건 같은 꼭 사건을 만들어요. 명분으로. 명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만일에 도덕적 지도력을 상실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미국이 몇 푼 벌 줄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팍스 아메리카나가 몰락하는 거예요. 아무도 미국을 존경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모든 제국은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네. 중국. 이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우리가 보면 짜증날 정도로 사대주의 하잖아요. 그러게 뭐 사대부. 막 달려가서 뭐 님 계신 뭐 이렇게 시쓰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 매력이 있었거든요. 유교 문화의 원천, 선진 문화. 안 시켜도 달려와서 배워 갔단 말이에요. 저희들 대학 다닐 때 거의 대부분 미국으로 갔어요. 지금 미국이 진짜 아메리카 드림 해가지고 네. 선망의 나라죠. 전 그래서 소련으로 갔습니다. 근데 자 농담이었습니다만 그건 뭐냐? 아메리칸 디 어트랙션 오브 USA 미국의 매력이거든요. 네. 자유, 평등, 인권, 풍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제국은 폭력만으로는 유지 안 합니다. 그 천하의 몽골도 고려 같은 경우 자치권 인정해 주잖아요. 로마 제국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자기들이 지배했던 곳을 종교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하나다 그러니까 짜증나지 무슨 자기 다신교인데 그게 한 원인도 되는 거거든요. 탄압에.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를 가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유교, 공자, 불교 문화 이런 원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수천 년간. 그러니까 제국이 될 수 있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통일음도 있지만 민주주의, 보편 가치가 있었거든요. 그걸 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럼 그 지도력 위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중국이 왜 G2 미국의 패권을 도전 못하느냐? 그 보편 가치가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국을 신뢰를 못 하잖아. 이거 지금 협력을 해도 언젠가 또 뒤통수 맞을 수 있어. 이런 불안감. 그러니까 중국의 매력이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네 뭐 해 그러면은 시진핑 독재. 너 독재 왜 해 그러면은 우리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야 그러잖아요. 무슨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가지고 보편적인 세계 가치가 됩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공자학원 만들잖아요. 수천 년 죽은 공자라는 미라를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아직도 삼국지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안 맞죠. 유교가 현대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지만 현대 사회 전 세계가 보편 가치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한계가 바로 그 스마트폰 보편 가치가 없는 건데 지금 미국은 그 보편 가치를 상실해가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지금 트럼프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저건 미국의 비명이다. 팍스 아메리카나, 저문은 팍스 아메리카나의 미국의 비명이다. 바이든은 그나마 얼굴에 분칠이라도 하고 나와서 우리 동맹이니까 같이를 해야 돼. 아, 힘 있으면 혼자 하죠. 날 따르라 그러죠. 힘이 없으니까 같이 하자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동맹한테. 동맹 등을 치잖아요. 지금 벌써 많은 한국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많이 달라졌죠. 어제 얘기하고 나서 어제 젤렌스키 보고 독재자라고 그러면서 오늘은 내가 그런 말 했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현실을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근데 지금 이러한 거를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없는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 이 결과에 맞는 또 이 한반도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또 북한과의 관계가 있고 하니까 이것이 한반도 안보나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은 진영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진영은 느슨한 진영입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사실 들여다보면 각자 도생이에요. 유럽과 미국이 분열하는 것도 미국은 옛날만큼 전 세계 질서를 책임지기 어렵고 유럽이 저렇게 화내는 것도 유럽은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이해관계, 유럽 안에도 분열되어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국가들일수록 지원하지 말자는 여론이 높아요. 그러니까 느슨한 진영들 속에서의 각자 도생이 지금 현 단계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우리가 혈맹이잖아 라고 타령해봐야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그 강요받는 것처럼 우리도 뭔가 패싱을 당하지 않을까 남북 관계에 있어서 혹은 핵무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매력이 뭔지 우리의 매력. 우리의 매력 그러니까 The Attraction of Korea가 없으면 ROK가 없으면 패싱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벌써 미국이 트럼프가 한국 조선 좋아? 미국 조선 사람 거의 중국이 함정 척수에서 미국을 능가했고 빠르게 추월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K 방산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조선업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반도체 배터리가 있고 그 다음에 국방력도 세계 5위예요. 이거 뭐 설왕설래가 있지만 저는 5위 맞다고 봅니다. 핵무기를 전략 무기를 빼면 핵무기 갖고 지금 핵무기 못 쓰잖아요. 사용을 못 하죠. 그럼요. 그 다음에 우리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력을 잃는 순간 우리는 그럼 자동적으로 패싱이에요. 근데 우리가 미국이 필요한 걸 가지고 있는 순간 우리가 매력을 유지하는 순간 미국은 우리를 못 버리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트럼프 오바마 정부가 피보트 에이시아라는 정책을 폈거든요. 네. 아시아로 돌아간다. 누구 잡으러? 중국 잡으러. 이거를 트럼프도 일기가 받아갖고 인도퍼시픽,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아시아를 인도태평양으로 확장을 시켰어요. 네. 이게 트럼프예요.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트럼프 다 나빠? 그런데 중국 잡는 건 잘했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지역에 나서고 있지만 중국 잡는 건 오히려 더 강화하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을 잡겠다는 목표는 확실하거든요. 지금 푸틴하고 저렇게 밀착하는 것도 사실은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견제예요. 네. 그러면 중국을 견제할 때 아시아에서 일본은 미국의 거점이지만 섬이잖아요. 그렇죠. 대륙에 붙어 있는 거점은 우리밖에 없잖아요. 한미동맹은 사실은 우주동맹이에요. 왜냐, 세계 최고 1위랑 세계 5위가 지금 결합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국 코앞에 지금 육상에 지금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전략 가치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매력을 바탕으로 요구할 건 강하게 그럼요. 요구해야 된다. 그리고 줄 건 줘야 돼요. 방위비 올려달라면 어쩔 수 없어요. 주한미군 주둔 부담비. 그 다음에 방위비 올리라 그래도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해야 되죠. 아마 주한미군 철수 일부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미국 의회가 먼저 알아서 주한미군 2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의회에서 제동장치를 걸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패싱되면 어쩌지? 우리 옛날에 사랑했잖아. 안 통합니다. 나 이런 거 가지고 있어? 너 나 필요하잖아. 너 필요한 거 내가 줄 거고 너는 내가 필요한 거 줘야 돼. 거래 중심적 동맹 관계는 최소한 트럼프에겐 그게 아니면 안 통합니다. 우크라이나도 결국 내놓잖아요. 결국 맞아요. 트럼프의 그 협상의 기술 보더라도 강한 상대를 오히려 더 매력 있어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매력이 충분하고 미국이 못 버릴 이유가 충분하니까 우리는 강하게 우리가 원하는 거를 요구해야 당연히 된다. 그러니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거지. 우리가 옛날에 사랑했으니까 나 봐줘야지. 트럼프한테 통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저 불쌍한 우크라이나 의도 터져 있는데 여기서 전쟁도 안 끝났는데 돈 내놔. 그게 지금 그 미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 4년은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그 정책 당국자들 좀 깊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